순화시키기 위해서 뭐지? 고온이라는 것은 고온으로 그러니까 네, 우리가 이전 시간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살펴보았죠. 자 그러면은 제 제3장에서는요, 제3장 286페이지죠. 그래서 이제 등기에는 이제 권리를 등기하게 되는데 권리는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권리에 관해서 등기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각종 권리에 관한 등기 절차를 다루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때 여러 가지 권리에 대해서 우리가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했을 때와 같이 똑같은 내용을 다 반복하다 보면 뭐 끝이 없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어떤 걸 중점으로 보냐면요. 자, 우리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하면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하면서 어떻습니까? 이제 큰 절차를 본 거죠. 그래서 크게 절차는 등기 절차는 이제 신청 절차하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이제 실행 절차로 나눈다는 거죠. 등기관의 실행 절차로 나눈다. 그래서 신청 절차의 큰 테마로서는요. 일단 등기는 신청에서 이루어지는 이제 신청주의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등기는 이제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만이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신청 적격을 다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신청할 수 있다. 그러면 누가 등기를 신청하느냐 해서 등기 이제 신청인 구체적인 등기 신청인을 다뤘고요. 네 번째로는 그 신청인들이 등기를 신청할 때 제공해야 될 정보, 제공 정보를 다뤘죠. 그래서 신청 정보, 첨부 정보를 다뤘고요. 다섯 번째로 이 사람들이 이제 제공 정보를 가지고 신청하는 방법, 신청 방법을 다뤘던 거죠. 자, 그래서 방문 신청이나 전자 신청을 하면은 이제 등기관이 등장을 해서 등기를 이제 접수를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심사를 하고요. 심사하는 과정에서 보정이 필요하면 이제 보정을 명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어떻습니까? 심사에서 보정을 하지 않는다든지 또는 등기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등기 신청이 들어오면 이제 등기 신청을 이제 각하하는 거죠. 실행을 거부하는 것이 되겠죠. 만약 각하 사유가 없으면 등기를 이제 실행하고요. 실행해서 이제 완료가 되겠죠. 자, 완료가 되면은 다섯 번째로 완료의 절차로서 새로운 권리자에게 등기 필정보를 작성해 준다든지 또는 등기 완료 통지를 하는 것이죠. 또 신청하는 이후에도 그 실행하기 전에는 어떻습니까? 실행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등기 절차를 이제 취하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신청을 취하할 수가 있다. 이렇게 큰 테마별로 우리가 봤을 때요. 그러면은 자, 다른 권리에 대해서도 똑같이 다루냐? 그건 아니고요. 자, 보면 등기는 이제 신청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모두 공통적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다루지 않고요. 신청주의는. 그런데 가끔씩요. 직권으로 이제 등기를 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직권으로 하는 경우만 살펴보면 됩니다. 그래서 직권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인 신청주의가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달리할 필요 없고요. 그래서 직권을 하는 경우만 살펴보면 되고요. 또 등기 신청은요. 모든 등기가 등기 신청 적격이 있는 자에게만 신청할 수 있다라는 건 다 공통적인 것이기 때문에 따로 할 필요 없고요. 자, 등기 신청도 원칙적으로 공동 신청입니다. 그래서 모든 권리에 관한 등기는 일단은 공동 신청이에요. 그런데 가끔씩은 어떻습니까? 등기 성질상 이제 단독으로 신청하는 경우들이 있죠. 단독 신청. 그래서 단독으로 신청하는 경우들만 이제 찾아보면 됩니다. 그래서 특징이 있는 단독 신청만 좀 기억하시면 되고요. 또 제공 정보, 자 특히요 이제 제공 정보,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자, 등기 신청의 권리가 틀려지면 어떻습니까? 내가 어떤 권리를 신청하느냐에 따라서 신청서가 달라집니다. 신청서가 달라지면요, 그 신청서의 내용에 따른 첨부 서면들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모든 등기에 있어서 달라지는 것이 바로 제공 정보예요. 그래서 제공 정보는 다 달라지기 때문에 이 제공 정보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제공 정보. 이것은 이제 뭐 다 틀리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 각종의 권리마다 제공 정보가 달라지니까 그 제공 정보를 보시면 되고요. 그 제공 정보를 가지고 등기를 신청하는 방법은 방문 신청 아니면 전자 신청, 이것도 다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볼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신청 절차와 관련돼서는 이 제공 정보하고요. 이거 다 달라지기 때문에 이거 보시고, 그다음 때로는 직권을 하는 경우 있지 않나, 또 단독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지 않나, 이것만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여기 신청 절차와 관련돼서는 굉장히 이제 간단하게 되겠죠. 자, 실행 절차는 더 간단합니다. 모든 등기를 신청하면 접수를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심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등기할 수 없는 것이면 각하를 하겠죠. 각하를 하겠죠. 그러니까 다 공통적입니다. 그 다음에 등기를 이제 각하 사유가 없으면 실행해서 완료를 하는데요. 이때 실행하는 방법에 있어서요. 실행하는 방법에 있어서 보통 등기는요. 독립적인 순위번호, 표시번호를 붙이면서 독립등기, 즉 주등기로 하지만은 가끔씩은요. 부기등기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기등기.
부기등기로 실행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 부기등기로 실행하는 것 요것만 좀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등기는 부기등기로 하느냐 요것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등기가 완료된 이후에는 등기필 정보를 작성, 통지하고 등기 완료 통지를 한다. 이것도 공통적입니다. 그래서 실행 절차와 관련해서는 부기등기라는 경우만 보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타 등기, 이제 각종 등기할 때는 요것들, 특징 있는 것들만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요것을 중심으로 보시면 되는 거죠. 이것만 보면 되는 거기 때문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것들은 앞에서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하지 않고요. 자, 요것들을 중심으로 이제 살펴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가장 먼저 286페이지 보시면은 가장 먼저 이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나오죠. 자, 소유권 보존 등기는 우리가 기본 강의 시간을 좀 많이 했기 때문에 좀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해서 가도록 하죠. 자, 의 보시면 양가로일에 소유권 보존 등기는 자,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최초에 이루어지는 등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존 등기가 행해지면 그때 이제 등기 기록이 새로 개설되는 거죠. 자, 양가로 3번 보시면요. 자, 소유권 보존 등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소유권 보존 등기는 소유권 등기이기 때문에 물건의 일부에 대해서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전부에 대해서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지분에 대해서, 지분과 관련돼서도요. 소유권 보존 등기는 항상 전부에 대해서 해야 되지 지분에 대해서 할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소유권 보존 등기는 한 필의 토지, 한 동의 건물 전부에 관하여 이를 신청해야 된다. 즉, 부동산의 특정 일부나 공유자의 어느 지분만에 대해서 신청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없다. 그리고 오른쪽에 그러면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서 가장 일반적인 것이 양가 1번에 있는 원시취득이죠. 원시취득. 자, 보통 소유권 보존 등기는 최초에 하는 등기로서요. 원시취득자가 어떻습니까? 원시취득자가 자, 만약에 어떤 새로운 토지가 발생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원시취득을 하게 되겠죠. 원시취득. 그러면 이게 원시취득을 한 사람이 준공검사가 나게 되면은요. 물건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 원시취득자가 갑이다라고 하게 되면 이 갑이라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신규 등록을 신청하는 거죠. 신규 등록 신청을 하게 되면 그때 대장이 만들어지는 거죠. 건물이나 토지나 상관없이 먼저 대장이 만들어지는 거죠. 대장. 그럼 대장은 만들 때는 어떻습니까? 부동산 표시를 기록하고요. 부동산 표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소유자를 기록을 하게 되겠죠. 그럼 이 소유자를 안에 어떻습니까? 원시취득자 갑이 이제 그러니까 원시취득하는 경우는 뭐 공유 수면을 매립했다든지 공유 수면을 바다를 이제 매립을 했다든지 하게 되면 원시취득하게 되겠죠. 그럼 이때 이것을 여기다 쓰죠. 그냥 갑이 매립을 했으면 갑이 원시취득자가 될 것이고 그럼 이 사람이 어떻습니까? 신규 등록 신청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이 소유자죠. 소유권을 원시취득하게 되고요. 원시취득자가 대장에 신규 등록 신청을 하면 대장의 소유자로 등록이 되고요. 대장이 만들어진 다음에 이 소유자가 어떻습니까?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하면 비로소 어떻습니까? 이제 등기 기록이 만들어지는 거죠. 등기 기록이 만들어지면요. 표제부가 만들어지겠죠. 표제부에 이제 부동산 표시가 나올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갑구에 어떻습니까? 소유자를 이제 갑으로 기록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소유권의 보존 등기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순서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소유권 보존 등기는요. 이 원시취득을 했을 때 원시취득자가 대장에 신규 등록을 한 다음에 보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이것이 가장 일반적이 되겠죠. 자, 그러나 양가를 2번 보시면요.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의 처분 제한의 촉탁이랄지 임차권 등기 명령의 촉탁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때는 어떻습니까? 이럴 경우에는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건 뒤에서 다루는 거고요. 그다음에 양가를 3번 보시면 규약상 공용 부분이라고 정한 규약을 폐지했을 때요. 자, 규약상 공용 부분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102호가 구분 건물에서요. 만약에 이렇게 건물이 이렇게 있는데 5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102호가 규약상 공용 부분이다라고 하면은 102호는 어떻습니까? 전유 부분에 그 102호 전유 부분에 표제부만 있고 어떻습니까? 표제부만 있고 갑구 일구는 따로 만들지를 않는다라는 거죠. 없애버린다는 거죠. 기존에 있었던 것도 없애버리는 거죠. 그리고 표제부에다 이 부분은 공용 부분이라 이렇게 적는다는 거죠. 근데 공용 부분으로 적어져 있는데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분이 되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공용 부분을 A한테 처분을 합니다. A한테 처분하게 되면 이 사람은 원시취득이 아니라 승계취득을 하는 거죠. 자, 승계취득을 하지만요. 이제 승계취득을 했기 때문에 이제 전유 부분이 되겠죠. 전유 부분이 됐으니까 어떻습니까? 다시 공용 부분을 갑구를 다시 만들게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갑구를 만들게 되면 이 사람은 승계 취득을 했지만 어떻습니까? 갑구에 다시 새롭게 갑구를 만들어서 최초의 A 앞으로 등기를 하기 때문에 A 앞으로 보존 등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승계 취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규약상 공용 부분이 폐지됐을 경우에는 소유권 보존 등기라는 거죠. 이렇게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게 되면 더 이상 공용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직권으로 말소하는 표시를 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보존 등기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거는 미의적인 현상이고 가장 전형적인 보존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원시 취득이 이루어질 때죠. 자, 그래서 이것을 중심으로 봅니다. 그래서 3 보시면요, 이제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 절차인데요. 자,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요, 원시 취득자가 단독 신청. 그러니까 옆에다 그냥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원시 취득자가 소유권 보존 등기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되는 등기니까요. 소유권 보존 등기는 원시 취득자. 물론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때는요, 이제 표제부도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표제부가 만들어지고요. 표제부가 이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일해가지고 뭐 소재 지분 지목 면적이 만들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갑구에서 어떻습니까? 이제 갑이 소유권이다 그러면 갑 앞으로 이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게 되겠죠. 소유권 보존 등기. 자, 그러면 이때 이 소유권 갑 앞으로의 소유권 보존 등기 절차인 거죠. 소유권 보존 등기. 자, 이것은 원시 취득자가 어떻습니까? 단독 신청하겠죠. 그래서 원시 취득자의 단독 신청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이렇게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누가 되느냐에 있어서요. 자, 먼저 가장 대표적인 것이 대장의 소유자로 등록된 사람, 최초로 등록되는 사람이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의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는 자. 근데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는데 갑이 사망을 했습니다. 최초로 등록됐는데 갑이 사망을 했어요. 갑이 사망했으면 갑은 사망한 사람은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그 상속인으로 A가 있으면은요, A가 직접 어떻습니까? 자기 앞으로 보존 등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상속인. 자, 그러면 상속인을 우리는 포괄 승계인이라고 하는데요. 만약에 상속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요, 갑이 미등기 부동산인데요, 갑이 뭐 어떤 사람한테 포괄 유증을 하게 되면요. 포괄 유증. 자, 포괄 유증을 하게 되면 만약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한테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포괄 유증을 하고 사망을 했습니다. 자, 포괄 유증은요, 물권적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갑이 사망과 동시에 을이 소유권을 취득해 버리는 거죠. 그러면 갑에게 상속인 A가 있다고 하더라도요, A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을이 바로 소유권을 취득해 버린다는 거죠. 그럼 이때 을이라는 사람이 갑으로부터 이전을 받는 것이지만 갑 앞으로 보존 등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갑은 사망했기 때문에. 따라서 이럴 때는 을이 포괄 유증을 받은 사람이 직접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만약 을이 특정 유증을 받았을 때는 어떻습니까? 특정 유증을 받으면 갑이 사망하면 일단 소유권은 A에게로 귀속이 되고요. 그리고 A로부터 이제 이전을 받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럴 때는 이제 A 앞으로 먼저 보존 등기라고 이전 등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최초에 등록되는 사람, 이 사람 또는 이 사람의 상속인 또는 이 사람으로부터 직접 포괄 유증을 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보시면요. 그래서 제목 잘 기억하시면 되고 2번 보시면 대장상 소유권, 그러니까 최초에 등록된 사람이 원칙적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대장상 소유권 이전 등록을 받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대장에서요, 이렇게 이전 등록을 받은 사람. 대장에서 이렇게 이전 등록을 받았다고 하더라도요, 을이 어떻습니까? 아직 을은 어떻습니까? 매매를 통해서 이전 등록을 받았을 때는 원시 취득자는 갑이기 때문에 여전히 갑이 소유자고요. 대장이 을로 돼 있다고 해서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건 아니죠.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을 앞으로 이전 등기를 했을 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러면 이전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갑 앞으로 보존 등기를 먼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전 등록을 받은 사람은요, 직접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없고 대장상 최초의 소유자 명의로 보존 등기를 한 다음에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해야 되는 거죠. 다만 국으로부터 이전 등록을 받은 사람이었을 때, 국으로부터 이전 등록을 받았을 때는 이럴 때는 이제 예외적으로요, 직접 을이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넘기시면은요, 자, 4번 보시면요, 4번 보시면은 유증의 목적 부동산이 미등기인 경우는 우리 앞에 설명했죠. 유증의 목적 부동산이 미등기였을 때는 미등기 부동산을 유증했을 때는 유증 시간에 뒤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포괄 유증을 받았을 때는 직접 보존 등기를 할 수 있지만 특정 유증을 받았을 때는 직접 보존 등기를 할 수 없고 상속인 명의로 보존 등기를 한 다음에 이전 등기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5번 보시면 미등기 토지가 공유인 경우에요. 자, 공유인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이때는 전원 명의로 보존 등기를 해야 되지 일부 지분을 제외하고 일부만의 보존 등기를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칙적으로요.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이제 대장의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요 사람이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요. 방가로 2번 보시면은 만약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요. 만약에 여기가 만약에 원시 취득자는 갑인데요.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사람이 A로 돼 있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요. 그러면은 A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최초로 등록됐으니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지만요. A가 원시 취득자가 아니라는 거죠. 원시 취득자는 갑인데 지금 A 앞으로 어떻습니까? 최초의 대장상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보존 등기는 누가 해야 됩니까? 원시 취득자는 갑이기 때문에 갑이 보존 등기를 신청해야 되는데 자기 이름으로요. 대장에 등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자기가 직접 어떻습니까? 이 대장들과 서 직접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럼 이때 갑이 보존 등기를 신청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느냐? 이건 어떻습니까? 대장에는 A로 돼 있지만은 내가 진정한 소유자다라는 것을요. A를 상대로 어떻습니까?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승소 판결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승소 판결. 승소 판결을 받게 되면은 대장은 A로 돼 있지만 내가 소유자라는 게 증명됐으니까 갑 앞으로 보존 등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요. 방가리 2번은 만약에 대장의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지 않은 사람이라면 원시 취득자인데 대장에 등록이 안 돼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자,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이죠.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 대장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할 수 없어요. 등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럴 때는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을 증명하여 승소 판결을 받아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 소송을 통한 이제 승소 판결을 받아야 되는데 이 판결문은요, 소유권을 증명하면 됩니다. 내가 소유자라는 것만 증명하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소유권 확인 판결에 국한되는 건 아니고 이행 판결, 형성 판결에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 판결 이후에서 갑이 소유자라는 것만 증명하면 되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 판결에 국한되는 건 아니고 확인 판결이든 이행 판결이든 형성 판결이든 불문한다. 자,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소유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필요한 판결은 이행 판결이었어요. 그러나 여기서는 소유권 보존 등기를 위한 판결은요. 소유권만 증명하면 된다. 그래서 이행 판결, 확인 판결, 형성 판결을 불문한다라는 거. 요거 좀 잘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동그라미 3번 보시면 그러면 이때 소송을 제기할 때요.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되느냐라는 것은 A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되지 A 옆집 사는 사람을 상대로 승소 판결을 받아가지고 보존 등기를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아무한테 뭐 승소 판결을 받아서는 안 되고요.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 이 사람을 상대로 승소 판결을 받아야만 이 사람이 직접 보존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권을 증명하는 판결에 있어서의 상대방은 기역, 니은에 있는 사람은요. 결국 다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역 보시면은 대장의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에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이죠. 또는 어떻습니까? 국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록을 받은 사람이라면 직접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자를 상대로 승소 판결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 자가 이렇게 불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지 모르게 됐어요. 누군지 모르니까요. 이 사람을 상대로 자기가 갑으로 되어 있으면 상관없는데 누군지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어요.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면 그런 경우에는 보존 등기를 못하기 때문에요. 자, 그러면은 누군지 모르게 잘못 기재되어 있는 것은 어떻습니까? 대장을 지금 잘못 기록한 거죠. 대장을. 그래서 대장이 잘못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이럴 때는요. 이 대장을 잘못 작성했기 때문에 대장 작성권자예요. 대장 작성권자는 원래 토지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 사무이기 때문에 국가가 대장 작성권자가 돼요. 자, 지적소관청은 국가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인 그 귀속권자는 국가가 되고요. 근데 건물 같은 경우는요. 건물은 건축물 대장 작성권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됩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 지방자치단체 사무이거든. 이거는 국가사무고 이건 자치사무입니다. 그래서 그 대장 작성권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면 돼요. 그래서 디귿 오른쪽 보시면 대장의 기록만으로는 대장상의 소유자를 특정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누구를 상대로 해야 되느냐에 있어서 A, 특히 이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판결에 의한 보존 등기 이거 중요해요.
보존 등기는 뭐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토지 같은 경우는요. 토지대장, 임야대장상의 소유자를 특정할 수 없었을 때 토지 같은 경우는 일단은 국가, 지적공부작성권자인 이제 국가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고요. 건축물 대장상의 소유자를 확정할 수 없을 때는 건축물 대장 작성권자인 시장군수 구청장을 상대로 소를 제기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요거 중요합니다. 따라서 밑에 보시면 건물에 대해서는요. 건축물 대장 작성권자인 시장군수 구청장을 상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뭐 건축허가 명예, 건축주, 국가를 상대로 승소 판결을 받아봤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반가로 3번은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죠. 반가로 3번은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경우는 대장에 최초로 등록되는 사람. 근데 대장에 최초로 등록되는 사람이 원시 취득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원시 취득자가 이 사람을 상대로 승소 판결을 받아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보통 일반적으로 갑 앞으로 돼 있겠죠. 갑 앞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아직 갑 앞으로 보존 등기를 하기 전에요. 이 토지를 국가가 수용해 갔다는 거죠. 그럼 수용은 항상 원시 취득이 됩니다. 그러면 원시 취득을 했기 때문에 국가가 다시 원시 취득을 해버리는 거죠. 그럼 원시 취득자가 보존 등기를 한다고 했는데 갑이 원시 취득했다가 다시 국가가 원시 취득을 해버렸어요. 그러면은 갑 앞으로 보존 등기를 하고 다시 국가 앞으로 이전 등기 할 필요 없이요. 바로 국가 앞으로 한 번으로 보존 등기를 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수용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했음을 증명하는 자, 즉 수용은요 항상 원시 취득이 됩니다. 그리고 수용하는 사람을요 동그라미 2번 보시면 기업자라고 한다는 거죠. 기업자. 그래서 그 기업자가요 그냥 단독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거죠. 한편 동그라미 3번은 이제 등기된 토지를 수용할 때는 어떻습니까? 이럴 때는 굳이 그걸 말소하지는 않고 그냥 이전 등기, 그냥 한 번에 이전 등기를 하면 되는 것이고 만약에 미등기 토지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는 그냥 한 번에 또 그냥 수용자, 기업자가 보존 등기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자주 나오는 것이 반가로 4번이죠. 자,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 이때 구청장은 자치구 구청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건축물 대장 작성권자라는 거죠. 자, 건축물 대장 작성권자에 관한 내용이니까 이건 건물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그래서 건물에 대해서는요. 건축물 대장이 작성된 다음에 건축물 대장을 들고 와서 보존 등기를 신청해야 되는데 아직 건축물 대장이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내가 급합니다.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 앞으로 등기가 돼 있어야만 처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등기를 하려고 하는데 건축물 대장이 작성이 안 됐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이 건축물 대장 작성권자인 시장군수 구청장한테 가가지고요. 네가 건축물 대장 작성권자니까 건축물 대장하고 동일한 내용의 확인서나 써달라는 거죠. 자, 그 확인서를 써주면 그 확인서가 건축물 대장하고 동일한 효력을 갖기 때문에 그 확인서를 가지고 바로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의 확인에 의해서 그 확인서를 가지고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는 대장을 들고 오지 않고서도 그 확인서만으로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은 가운데가 가로 읽어보시면 이건 건물로 한정된다. 건물로 한정된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토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할 수가 없죠. 토지 같은 경우는 국가가 작성권자이기 때문에 시장군수 구청장의 확인에 의해서 토지를 보존 등기를 할 수는 없고요. 건물만에 한정된다는 거죠. 건물만. 그래서 건물 같은 경우는 건축물 대장 없이요. 보존 등기가 될 수도 있겠죠. 사실 확인서에 의해서 보존 등기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토지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가 절대 없습니다. 토지는 이런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토지는요. 반드시 대장이 먼저 만들어지고 등기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건물에만 한정된다는 것. 요거 좀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보존 등기는 어떻습니까? 단독 신청이라는 거예요. 단독 신청. 그래서 원시 취득자가 단독 신청이다. 그래서 요거 본 거예요. 요거 본 거고요. 그다음 밑에 보시면 이제 보존 등기에서 신청 정보, 첨부 정보, 이제 제공 정보가 나오죠. 제공 정보. 이 제공 정보가 중요한 거죠. 자,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때는요. 자, 보존 등기 신청서는요.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와 좀 다릅니다. 보존 등기 신청서는 또 신청서가 있어가지고 여기에 우리 네 가지, 첫 번째, 두 번째, 반가로 1, 2, 3, 4 이런 사람들만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보존 등기 신청서에는요. 1에 해당한 사람 쭉 써 있어요. 또 2에 해당한 사람 쭉 써 있습니다. 3에 해당한 사람 이렇게 아예 써져 있어요. 내가 쓰는 게 아니라요. 신청서에 써져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신청서 써져 있으면 내가 보존 등기 신청할 때요. 나는 대장을 가지고 와서 이 1호에 의해서 내가 신청합니다. 라고 하면 여기다 체크하면 돼요. 만약에 나는 4호에 의해서 지금 건축물에 대해서 보존 등기를 신청합니다. 그러면 여기다 체크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쓸 필요는 없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신청서에 이렇게 체크를 하는 거죠. 체크.
이것이 바로 동그라미 1번입니다. 보존등기는 이런 네 사람 중에 한 사람만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요. 법 65조 이 네 사람이 법 65조에 나와요. 그래서 그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신청 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하라는 거죠. 여기다 체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넘기시면은 보존등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보존등기를 할 때는요. 우리가 항상 하죠. 보존등기를 할 때는 이 등기 원인과 연월일을 기록하잖아요. 이때 등기 원인을 적는 것은 세금 문제 때문에 적는 것이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는요. 항상 등기 원인과 그 연월일을 적지만은 보존등기에 있어서는 적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청할 때도 신청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3번 보시면 이건 단독 신청이니까 등기별 정보를 제공할 수도 없죠. 보존등기 신청하니까 제공하지 않는다. 자, 요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반가로 2번 첨부정보요. 첨부정보는 자 보존등기를 기록을 하려면 어떻습니까? 표제부부터 기록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표제부 작성을 해야 돼요. 따라서 어떻습니까? 반드시 D장을 들고 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D장을 반드시 첨부정보로 가져와야 됩니다. 그리고 4번 보시면은 자 신청서에 기록되는 것을 증명하는 정보가 제공하기 때문에 신청서에 내가 여기다가 표시를 했어요. 그러면 뭘 가져와야 됐습니까? 사실 확인서를 가져와야 되겠죠. 만약 신청서에 여기다가 기록했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확정 판결서를 가져와야 되겠죠. 판결서. 자 이런 것들이 첨부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신청 정보를 내가 체크를 했으면요. 거기에 해당하는 정보를 첨부 서면으로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4번 보시면은 두 번째 줄 보시면은 자, 2로 해당하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D장. 만약 상속인이 최초에 소유자로 등록된 사람의 상속인이 자기 앞으로 보존등기를 할 때는 내가 상속인이라는 증명정보 가져와야 되겠죠. 자, 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요. 확정 판결 정보를 가져올 것이고요. 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수용이니까요. 협의 수용 같으면 협의서, 재결 수용 같으면 재결서를 들고 오고요. 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제 사실 확인서. 시장 군수구청장의 확인을 받았다는 확인서를 첨부 정보로 제공을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요 5번 보시면요 자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때는 자기 이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등기상 이해관계인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가 없죠.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없잖아요. 갑밖에 없으니까. 따라서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 정보를 첨부 정보로 제공할 일이 전혀 없는 거죠. 등기상 이해관계인 자체가 없으니까 승낙 정보를 제공할 일은 없고요. 그다음에 6번 보시면 이제 인감증명인데요. 자, 갑이 단독으로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갑이 등기 권리자가 되기 때문에 인감증명을 제공할 필요 없어요. 자, 인감증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등기를 통해서 손해보는 사람의 의사를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인감증명서를 제공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에 있어서 갑에게서 을로 이전 등기가 되면 어떻습니까? 되면은 갑이 소유권을 잃기 때문에 공동신청의 경우에 갑의 신청란에 어떻습니까? 갑의 인감도장을 찍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등기를 통해서 보통 손해보는 사람의 이제 인감증명을 필요로 합니다. 그럼 갑이 단독으로 자기 앞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때는요, 인감증명서가 필요 없어요. 그러나 다만 해가지고요. 자, 만약에 토지를요, 원시 취득을 하는데요. 이것이 갑이라는 사람이요, 3분의 2가 있고요. 을이라는 사람이 3분의 1을 소유하고 있을 때요. 그래서 갑 3분의 1, 을 3분의 1 공유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합니다. 자, 이럴 때는 좀 이야기가 달라져요. 자, 소유권 보존 등기 할 때는 어떻습니까? 전부가 등기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일부 지분을 제외하고 이렇게 일부 지분을 제외하고 등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부가 등기가 돼야 돼요. 전부 등기가 됐습니다. 그러면 갑이 3분의 2, 을이 3분의 1로 공유 보존 등기가 됐습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 자, 그럼 이때요. 만약에 공유 지분이 등기가 안 됐으면 어떻습니까? 지분이 등기가 안 됐으면요. 갑과 을이 2분의 1씩 소유하는 걸로 추정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균등한 걸로 추정을 받겠습니다. 균등한 걸로 추정을 받을 텐데 이렇게 등기를 하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갑은 2분의 1에서 3분의 1이니까 이익을 받게 되고요. 을은 어떻습니까? 2분의 1은 등기가 안 돼 있으면 2분의 1을 소유한다고 될 텐데 지분을 등기함으로써 이 사람은 3분의 1로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등기가 안 돼 있는 것보다 지분이 안 돼 있는 것보다 등기가 됨으로써 어떻습니까? 을은 손해를 보고 갑은 이익을 보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때 갑은 어떻습니까? 이익을 보는 사람이고요. 이익을 보는 사람이고 을이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손해를 보겠죠. 이 지분을 기록함으로써.
그래서 이때 을에게요, 을에게. 야, 너 정말 지분 등기하지 않으면 넌 2분의 1이 될 텐데, 2분의 1이 될 텐데, 너 정말 3분의 1만 너의 것이 되는 게 맞냐? 너 2분의 1이 아니라 넌 3분의 1만 너의 것임을 맞느냐? 이건 손해보는 사람이죠. 이 을의 의사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갑은 이익을 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뭐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확인할 필요 없고 을의 의사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너 정말 3분의 1만 너의 것이냐? 2분의 1이 아니라 3분의 1만 너의 것이냐? 그래서 확인하기 위해서요. 이 사람의 의사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인감도장을 찍어야 됩니다. 신청서에. 그래서 인감증명서가 제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소유권 보존 등기를요. 한 사람 앞으로 등기할 때는 인감증명이 필요 없지만은 두 사람 명의로 공유 등기를 하는 경우에 그럴 땐 지분을 기록할 때는요. 균등하게 지분을 계산한 것보다 적은 지분을 취득하는 사람, 적은 지분으로 기록되는 사람, 이 사람만 인감이 필요하다는 거죠. 갑은 이익을 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인감이 필요가 없고요. 인감이 필요가 없습니다. 요 내용이 밑에 있어요. 예전에 한번 시험에 출제된 적이 있는데, 그래서 담안해가지고 있죠. 등기 권리자가 2인 이상일 때, 즉 공유하는 경우죠. 그 공유 지분이 균분하지 않다라면은 갑을이 공동으로 작성한 공유 지분 증명하는 서면과 실제 지분이 균등하게 산정된 지분보다 적은 자의 인감 증명을 첨부해야 된다. 그러니까 적은 자, 실제 지분이 균등하게 계산하는 것보다 적은 자의 인감증명은 제공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많은 자는 제공할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인감증명, 그러니까 인감증명은 항상 이렇게 손해보는 사람, 이 사람들의 의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요.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거죠. 자, 첨부정보 이거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실행 과정은요. 1번 보시면은요. 자, 소유권 보존 등기는 이제 표제부 기록하고 갑부 기록하고요. 보존 등기할 때는 일구를 기록할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을구를 따로 개설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을구를 기록할 내용이 있으면 그때 이제 을구를 개설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등기부 등본을 떼봤는데요. 을구가 없어요. 그러면 이것은 정말로 깨끗한 부동산인 것이죠. 자, 그리고 2번 보시면 등기가 완료된 등기관은 어떻습니까? 등기 명의이 된 갑에게, 이 사람이 신청해서 이루어졌다면 갑에게 등기표 정보를 작성해 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등기가 됐으면 이런 것들을 이제 지적소관청이랄지, 지적소관청 및 이런 곳에 이제 뭐 세무서장이랄지 이런 곳에 이제 통지될 필요가 있으면 이제 통지하게 되겠죠. 뭐 3번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냥 3번은 양가로 3번은 그렇게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4번은 구분 건물의 소유권 보존 등기에서 우리가 앞에서 했죠. 양가로 1번만 보시면요. 만약 구분 건물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한동 건물 표제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전유 부분 표제부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때 5층 건물인데 앞에서 설명드렸죠. 5층 건물인데 4층까지 이 사람들만 보존 등기를 신청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4층까지만 저주 부분이 보존 등기가 돼버리면요. 한동 건물 표제부는 5층으로 되는데 뒤로 보니까 어떻습니까? 4층까지밖에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앞뒤가 안 맞기 때문에요. 그래서 만약에 한동 건물 표제부에 5층으로 등기가 돼 있으면요. 전유 부분도 어떻습니까? 당연히 5층까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요. 여기는 이제 A가 살고 있고 여기는 B가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보존 등기 하기 싫어요. 보존 등기 하기 싫어도요. 이 사람은 표시에 관한 등기, 5층 표시에 관한 등기는 반드시 동시에 신청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5층 501호하고 502호는 어떻습니까? 표제부만 나오게 되겠죠. 보존 등기 신청은 안 했기 때문에요. 표제부만 나오게 되겠죠. 표제부만. 5층 501호, 502호는 표제부만 이제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구분 건물에 이렇게 표제부만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표제부, 즉 표시에 관한 등기도 동시에 신청하지 않으면요. 이 사람들 어떻습니까? 동시에 반드시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표시에 관한 등기를 A, B 대신해서 D에 위하여 신청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도 몇 번 했던 거죠. 그래서 양가 1번 보시면 한동이 건물에 속하는 구분 건물죠. 일부만에 관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구분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죠. 보존 등기를 동시에 할 필요는 없습니다. 표시에 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해야 된다. 이때 그 구분 건물의 소유자는 한동에 속하는 다른 구분 건물의 소유자를 대위죠. 그다음에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니까 표시에 관한 등기만 동시에 신청하고 또 대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해서요. 이제 신청에 의한 소유권 보존 등기고요. 밑에 보시면 이제 직권에 의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기본 강의 시간에 했던 내용이죠. 직권에 의해서. 자, 직권에 의해서 요걸 말하는 거죠. 요거.
자, 소유권 보존 등기는요, 원칙적으로 소유자가 어떻습니까? 소유자가 단독 신청해서 보존 등기를 해야 되는데, 갑 앞으로 소유권 이제 보존 등기를 해야 되는데, 보존 등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원래 단독 신청에 사는데요.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는 거죠. 자, 갑이라는 사람의 채권자 A라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A라는 사람이요. 이 사람이 돈을 안 갚습니다. 돈을 안 갚게 되면 어떻습니까? 갑의 물건 X 부동산에 있어요. 이 부동산은 어떻습니까? 이 부동산을 이 사람이 보존 등기가 갑 앞으로 돼 있어요. 갑 앞으로 돼 있으면 이 부동산은 어떻습니까? 경매에서 돈을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경매에서 돈을 가지고 가기 위해서는요. 만약 이 사람이 어떻습니까? 경매에서 돈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먼저 A는 어떻습니까? 경매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승소 판결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담보권자가 아니라 단순 채권자면 먼저 승소 판결을 받아가지고 이걸 경매해가지고 어떻습니까? 이 사람 돈을 가져갈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경매를 하기 위해서요. 경매에서 돈 가져가기 위해서는 먼저 승소 판결을 받아야 되는데 소 제기한 다음에 이 사람 다른 사람한테 처분해 버리면은 승소 판결 받았자 의미가 없기 때문에 A는 어떻습니까? 소 제기하면서 동시에 어떻습니까? A 앞으로 자기 앞으로 이제 가압류를 해 놓는다고 하죠. 가압류. 이 소유물 X 부동산에 대해서 가압류를 해 놓는 거죠. 만약 이 사람이 3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으면 3억 원의 채권으로 가압류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가압류 등기는요. 자, 가압류 등기는 이것은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을 하게 되면요. 법원에서 이걸 받아주게 되면 법원의 촉탁에서 이루어지는 등기입니다. 촉탁에서 이루어지는 등기죠. 그러니까 받아주게 되면 법원의 촉탁에서 이루어지는데요. 자, 그러면은 이제 보존 등기가 돼 있으면요. A라는 사람이 가압류 신청을 해서 법원의 촉탁에 의해서 가압류 등기를 하면 되는데 문제는 아까요. 이 소유권 A가 갑에 대해서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X 부동산이요. 보존 등기가 안 돼 있어요. 아무런 등기가 안 돼 있습니다. 자, 미등기 토지다라고 하게 되면요. 미등기 토지에 대해서 가압류 신청이 들어왔는데요. 등기관이 가압류 법원에 이제 촉탁이죠. 법원의 촉탁에서 가압류 등기를 하려고 하는데 보존 등기가 안 돼 있으니까 가압류 등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자, 따라서 이럴 때 그러니까 가압류 등기를 촉탁에 따라 하려고 하는데 보존 등기가 안 돼 있어서 가압류 등기를 할 수 없다. 자, 이럴 때는요. 그럼 갑이라는 사람이 또 신청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럴 때는 이 보존 등기를 어떻습니까? 등기관이 직권으로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직권으로. 그래서 등기관은 가압류 등기에 촉탁이 들어왔을 때 이런 가압류 등기를 어떻습니까? 처분 제한 등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양가 1번 보시면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처분 제한 등기에 촉탁이 있는 경우 촉탁이 왔는데 이 부동산이 미등기였을 때는 이럴 때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먼저 보존 등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가압류 등기를 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직권에 의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는 거죠. 보존 등기. 제목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넘기시면요. 참고표가 하나 있죠. 참고표 하나만 보시면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요.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가압류가 됐어요. 가압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직권에 의해서 보존 등기를 한 다음에 가압류, 촉탁에서 가압류 등기가 됐어요. 근데 한참 소송을 하는데 과정을 보니까요. A라는 사람이 질 것 같아요. 갑이라는 사람이 승소 판결을 받을 것 같아요. A가 돈을 빌려준 게 아니었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빨리 가압류를 말소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가압류를 말소를 합니다. 자, 이것은 촉탁에 의해서 가압류가 됐기 때문에 이게 가압류의 말소들 촉탁에 의해서 말소를 합니다. 그래서 촉탁에 따라서 말소를 해요. 자, 말소를 할 때 그러면은 이 소유권 보존 등기라는 것이요. 가압류 등기를 하기 위해서 직권으로 보존 등기를 한 것이니까 이 가압류 등기를 말소할 때는 그러면은 직권으로 된 소유권 보존 등기도 직권으로 말소할 것이냐라는 겁니다. 근데 소유권 보존 등기는 갑이 소유자가 맞으니까 그것을 굳이 말소할 필요는 없는 거죠. 따라서 직권으로 가압류 등기를 촉탁을 받아서요. 가압류 등기를 말소할 때는 직권에서 된 소유권 보존 등기까지 굳이 말소를 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 이야기예요. 참고표 보시면은 미등기 토지에 대해서 법원의 촉탁에 따른 처분 제한 등기를 하기 위하여 등기관이 이를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경우에요. 자, 된 거죠. 다만 이때 법원의 처분 제한 등기에 말소 촉탁이 있더라도 말소 촉탁이 오면은 가압류 등기, 처분 제한 등기만 말소를 하면 되는 것이지 이 보존 등기까지 말소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직권으로 이렇게 보존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요. 또 처분 제한 등기 촉탁뿐만 아니라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갑이 이렇게 이제 주택이라고 해보죠. 이것이 갑이 소유하는 게 주택이에요. 주택인데 주택에 대해서요. 을이라는 사람이 임차를 들어왔어요. 을이라는 사람이 임차.
자, 을이라는 사람이 임차인데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이제 임차가 됐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에 의해서 이 사람이 지금 공시, 대항력을 갖고 있는데 만약에 변제기가 임대차 기간이 다 만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보증을 못 받게 되면 어떻습니까? 보증을 못 받게 되면 이 사람은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죠. 그래서 을 앞으로 이거 받아줘가지고 을 앞으로 임차권 이제 등기 명령이 됩니다. 등기 명령에 따라서 임차권 등기가 됐어요. 자, 임차권 등기 명령에 한 등기는 어떻습니까? 법원의 임차권 등기 명령을 받아주게 되면 법원의 촉탁에서 되는 등기죠. 촉탁. 그래서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등기는 법원의 촉탁에 한 등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촉탁에 한 등기를 하면 되는데 문제는요. 이미 보존 등기가 돼 있으면 촉탁에 따라서 임차권 등기를 하면 되는데 보존 등기가 안 돼 있는 주택이에요. 보존 등기가 안 돼 있는 주택에 대해서 임차권 등기 명령에 떨어져서 촉탁에 따라서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려고 하는데 보존 등기가 안 돼 있다는 거죠. 등기부가 없어요. 자,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갑이 또 보존 등기를 신청하지도 않고요. 이런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갑 앞으로 보존 등기를 어떻습니까? 직권이죠. 직권으로 먼저 보존 등기를 한 다음에 이제 촉탁에 따른 임차권 등기를 한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요. 처분,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이렇게 처분 제한 등기 촉탁이 따를지 임차권 등기 촉탁, 그러니까 미등기 주택이랄지 상가 건물에 대해서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임차권 등기 촉탁이 오게 되면 이때는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다라는 거죠.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 자, 그래서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는 경우 요 하나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내용은 중요한 내용이 아니니까 알 필요 없고요. 넘어가시고요. 자, 그러면은 소유권 보존 등기에 관해서 좀 우리가 좀 깊이 있게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나오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해서는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소유권 보존 등기만 하고 다음 시간에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